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투자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책은 194페이지입니다. 6절입니까? 네, 투자 분석 기법. 자, 지금 하고 있는 투자 분석 기법도 매년 딱 한 개 또는 두 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요.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지문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계산 문제 등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시험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시험 치실 때 뭐라는가 하면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는 거 풀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복잡하게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항상 호불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수험생 입장은 뭐 있습니까? 이 공부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투자 분석 기법은 이런 거요. 앞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업수지 계산표도 하고 화폐 시간가치도 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 건물에 투자할 때 비용과 나오는 수익을 따져봐서 수익과 비용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따져서 투자할까 말까 분석해주는 기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연구하는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다. 자, 첫 번째.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있습니다. 맨 먼저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 반대로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 할인은 다른 말로 D는 디스카운트예요. 그러니까 할인, C가 캐시, 현금이거든요. F가 뭐냐? 플로우 아닙니까? 그래서 흐름이죠. 흐름은 그냥 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됐었는데 이 말은 뭐냐?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현금을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비할인은 N은 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을 할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가끔 시험 나는 게 가끔 아니죠. 꽤 많이 시험 나왔던 게 뭐냐?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좋다.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할래 말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고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여러분 현재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장래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미 나왔던 수익은 이건 죽은 자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한데 이럴 때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투자는 우리 항상 언제 합니까? 그죠? 투자는 항상 보니까 현재 투자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은 지금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1년, 2년 미래에 있는 수익, 즉 미래 수익이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물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무슨 말인가면 자, 현재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여기 있는 2년 후에 12억 천이라는 수익이 나왔다면 자, 이게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 이게 뭐냐? 수익이 있으면 이 상태라면 이게 뭐냐? 3년 후 할까? 자, 2년 또는 3년 할게. 3년. 2년 후 할게요.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걸 투자할래 말라는 거예요. 또 투자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인가 판단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 앞에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공부했겠지만 분명히 현재 있는 10억과 3년 또는 2년 후에 10억은 화폐 가치 같습니까?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다르면 그 상태는 이 자체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냐? 할 수가 없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미래에 있는 12억 천을 갖다가 현재 가치를 끌고 와 보니까 요 금액이 뭐 있습니까? 11억 가치가 있더라 한다면 이럴 때 투자하겠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 말 뜻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지금 당장 10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당장 바로 전매하는 거 전매. 하면 11억 주고 판다. 그럼 나는 1억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미래에 있는 화폐 가치와 현재 있는 화폐 가치를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 있으면 미래에 있는 가치를 이렇게 현재 가치로 끌고 오면 이 금액이 결국은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지거든요. 작아진다 해서 말합니까? 이게 할인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해서 동일한 시점에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 이게 뭐냐?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 말이고 거꾸로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이 자체를 갖다 비교하지 않는 방식, 단순한 이 자체만 가지고 비교해서 이게 뭐 있습니까? 서로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는 방식이 뭐냐? 이게 비할인 현금 시 분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의미 이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가 현재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고 또 나오는 수익은 미래에 있는 수익을 가지고 고려하니까 항상 미래에 있는 화폐와 현재 가치 시간상 차이가 있으니까 그 미래에 있는 가치 현재를 끌고 와서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는 방식을 할인 현금 시 분석, 즉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할인 현금 시 분석이고, 그러한 걸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비할인 현금 시 분석이다. 요 말인데, 그럼 좋다. 이럴 때 할인 현금 시 분석은 어떤 방식이 있을 것인가? 요거 아셔야 돼요. 자,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예,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할인 현금 시 분석, 요 제목이 중요해요. 순현재 가치법인데 우리 보통 이걸 줄여서 순현가법이라 쓴답니다. 이걸 보통 줄여서 뭐 있습니까? 이제 MPV라 쓰거든요. 즉 내 시순 아닙니까? 근데 프리젠트 뭐 있어? 현재잖아요. 밸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MPV 같으면 순현가법이에요.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보통 IRR입니다. I가 인터널 내부 아닙니까? Rate of Return이니까 수익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거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들 제목하셔야 돼요. 순현가, 두 번째 수익성 지수, 즉 PI입니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률. 그리고 한 개 더 한다면요. 반드시 앞에 있죠. 이렇게 현가, 현가란 말이 붙어 있으면요. 전부 다 이거 뭐 있습니까? 몽땅 다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러보시라고. 현가란 말 쓰면 이 말만 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시험에 꽤 많이 났다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네 개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방식은 전부 다 비할인 현금 시 분석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중요하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비할인 현금 시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크게 4개 있습니다. 어린셈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이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해계적 이익률법, 그다음에 해수기간법. 물론 어린셈법은 다시 성수법이 4개 있어요. 수익률법 3개 있고 그다음에 대보비율 등등 있는데 이거 한 개 한 개 다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할 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현가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물론 이때 보니까요. 이 공식은 제가 다시 하겠는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세요. 순현가는 반드시 수익에다가 비용을 빼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수익성 지수는 뭐 있습니까? 지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분의 현금 유입, 즉 수익을 나눠준다 생각하시고, 내부 수익은 뭐 있습니까? 수익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데, 자, 그 내용은 제가 좀 따겠습니다. 근데 공통된 말은 좀 뭐예요? 수익과 비용을 서로 비교한다. 이런 걸 좀 아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 보시면서,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실제 훨씬 더 중요한, 저기 뭐 있습니까? 할인 현금 시 분석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할인 현금 시 분석하겠습니다. 자, 할인 현금 시 분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이 말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말이 이건데,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수익과 그 다음에 지출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랍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수익 같은 말이 뭐냐? 소득. 같은 말이 현금 유입입니다. 따라서 우리 항상 쓸 때 수익을 쓰든 소득을 쓰든 현금 유입을 쓰든 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지출 같은 말이 뭐냐? 내 돈 밖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 같은 말이 비용 또는 현금 유출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이고, 항상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는 반드시 현재 가치만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3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원래 이런 수익은 세후 현금 쓰게 되는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순현가법이 있고 내부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 3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내용을 제가 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실제 이 예를 표를 만들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영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일단 여기 있는 공식 있죠. 이거 아셔야 돼. PI가 수익성 지수. IRR이 뭐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 MPV가 순영가. 이 말을 먼저 아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 논리 설명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아마 분명히 공부하시다 보면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 수식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정확히 딱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뭐 있습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만 따라가시면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현재 내가 이 돈을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보니까 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12억 1천을 갖다 손에 쥘 수 있답니다. 일단 이런 기본 전제를 할게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기 있는 요 금액은 다른 말로 뭐라 씁니까? 내가 현재 투자할 금액이죠. 요걸 가지고 표현할 때 우리 뭐라 합니까? 비용이다, 또는 뭐 있으면 지출이다, 또는 뭐 쓰겠습니까? 또는 요 말 대신 현금 뭐 쓰겠습니까? 유입 이란 말 쓴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뭐 있습니까? 이 수익은요, 요건 다른 뭐 있습니까? 수익이다, 소득이다, 또 현금 뭐 되겠습니까? 현금 유입이라 쓰겠다죠. 요건 유출 잘못했어요. 자, 다시 쓸게요. 요거 좀 잘못됐네요. 지출 대신 뭐 현금 뭐 써야 됩니까? 내 돈이 밖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현금 유출해서 되겠다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이때 보니까 제가 할인율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뭐 있으면 이자율을 10% 정도 쓴다 할게요. 자, 일단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현재 투자할 금액 10억과 2년 후에 뭐 있습니까? 10억은 화폐 가치 다르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자체가 절대 비교할 수 없더라. 이걸 먼저 아시고요. 그러면 우리 항상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내가 현재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다 보니까 반드시 미래에 있는 이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를 끌고 올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때 우리 공부 한번 하자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보니까 이거 한 적 있죠.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를 끌고 온답니다. 이게 뭐죠? 현가인데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된 거 아닙니까? 우린 요걸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일시불 뭐라 하죠? 그렇죠. 일시불 뭐라 합니까? 현가 있죠. 현가. 일시불 현가 계수 공식이 뭐죠? 1 플러스 i의 n성분의 1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식을 그냥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예, 1 플러스 i가 할인율 얼마? 10%죠. 그럼 0.1 될 거 아니에요. 분의 몇 년? 1년. 분의 1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금액 현재 얼마입니까? 12억 1천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현재 찬사는 뭐 있습니까? 이 금액이 11억 되겠네. 그죠? 자, 일단 여기 있는 11억은 언제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인데, 이게 수익입니까? 아니면 비용입니까? 그렇죠. 요건 수익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앞에 설명했듯이, 요건 수익에, 또는 뭐 있습니까? 소득에, 또는 유입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같은 현가 이렇게 쓴답니다. 쓸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있죠.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제가 순영가하고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을 갖다가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뒤에 있는 그 계산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을 것인가 알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기본 관념이고요.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주고 이 건물을 산다면 2년 후에 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12억 천이 되겠다. 이걸 가지고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면서 투자하면 과연 어느 정도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 볼 것인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갈 목적입니다. 자, 일단 아까 했듯이 MPV 합니다. MPV가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N, 넷 아닙니까? Net Present 뭐 있으면 밸류니까 순현가법 쓴답니다.
그러니까 순영가 부분 이 식을 그대로 쓰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11억 마이너스 10억 해서 얘는 1억 이렇게 난다고. 따라서 MPV의 값은 1억이 되어진다. 이런 값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PI를 제가 뭐라 했습니까? PI는 내부 수익률 아닙니까?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 같은 말이 BC율 이렇게 쓴다고요. B가 benefit, C가 뭐예요? cost, 비용분의 수익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 얘는 현재 보니까 공식이요. 요 식을 그대로 쓰면요. 이렇게 쓴다고요. 10억 분의 11억 해서 1.1. 따라서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수익성 지수 값은 1.1이 된다. 이런 값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 중요한가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자, 느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11억이 뭐죠? 여기 11억이죠? 그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우리 표현 쓰면 이건 수익 될 거 아닙니까? 수익. 그죠? 10억은 뭐요? 여기 10억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뭐가 됩니까? 비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럼 결국은 순영가란 건 다른 게 아니네 보니까. 그죠? 수익에다가 비용을 빼주면 나한테 오는 이익이 얼마 됩니까? 1억 되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수익을 보니까 화폐 가치, 즉 금액을 통해서 내가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여기 있는 요 10억이 뭐예요? 요건 우리가 쓰고 있는 비용이죠. 자, 일단 제가 비용 대신 용어 자체 좀 익숙해지라고 요 말 대신 현금 유출을 쓸게요. 요 11억 대신 뭐 씁니까? 11억 이러면 수익 아닙니까? 수익 대신 제가 현금 유입이라 쓸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MPV는 수익과 비용을 빼주면 여러분들 항상 할 것이 손해도 이익이 없는 손익분기점이 얼마요? 0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기본 전제가 MPV는 0보다 크면 뭐합니까? 수익이 더 큰 거 아닙니까? 투자합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현재 얘는 보니까 이 상태라면 1억이란 돈을 벌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꾸로 여기 있는 PI는 이 비용과 수익을 나눠주면 기준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보다 크면 뭐 하겠습니까? 투자할 거 아니에요. 현재가 1.1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투자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 수익률법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 수익률 IRR법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 수익률법은 이렇게 한답니다. 얘는 반드시 우리 앞에 했을 거예요. 수익률 보니까 이 간적 있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실현 수익이 있는데 제가 쭉 넣어봤지만 이 내부 수익 같은 말이 무슨 수익이죠? 그렇죠. 기대 수익이죠. 그럼 여러분 기대 수익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그렇죠. 요구 수익 것을 비교한다죠. 따라서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률은 반드시 내부 수익률과 요구수를 서로 비교한답니다.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할인율 있죠? 이 할인율을 반드시 뭔지 합니까? 이게 다른 말로 요구수익이야. 요구수익. 요구수익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 아닙니까? 나는 현재 보니까 요구수익을 이미 알고 있더라. 요구수익을. 자, 요구수익 조건이 몇 프로입니까? 10%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문제는 이 말 아닙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겠네. 내부 수익률만. 그죠? 그럼 내부 수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죠? 내부 수익을 구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 공식이 중요한데, 얘는 반드시 나오는 수익과 투자할 비용을 똑같게 만들면요, 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값을. 하나 물어보자고요.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12억 천이 나왔으면 수익률 몇 프로요? 21%죠?
이 말은 뭐냐? 이 건물 자체는 수익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내부 수익 21%인데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여기 나오는 수익이 얼마예요? 분명히 수익과 뭐라 했으면 비용을 같게 만들면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 값을 구할 수 있다 있습니다. 현재 수익이 얼마요? 12억 1천 되지 않습니까? 투자 비용 얼마요? 10억이 10억? 근데 문제는 이 수익은 현재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그렇죠. 2년 후의 수익, 2년 후에. 그죠? 2년 후의 수익입니다. 자,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잠시 요거 2년 하지 말고 1년 해야겠네. 1년 잘못했습니다. 1년 후에 수익 할게요. 그 다음에 투자 비용 언제입니까? 현재 비용이죠. 그럼 결국은 시간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 같게 만든 할인인데 요 값이 뭐 있습니까? 미래 1년 후의 값이니까 현재 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쓰는 공식이 있죠? 1 플러스 i의 n승을 쓰는데 제가 i를 지금 요것을 썼거든. 그래서 i 대신 다른 수익률 쓸게 r로 표현해서 1 플러스 r이 이게 수익률입니다. 여기 몇 년? 1년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현재 요 값 지금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 요 값 지금 내가 모르는 겁니다. 요 값, R가 모른다. 그래서 요거 대신 X라 취항했다, X. 지금 분명히 이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자, 일단 12억 1,000원 10억. X는 뭡니까? 10분의 12억 1,000이죠. X는 1.21이죠. 지금 수 X는 뭐라고요? 1 플러스 뭡니까? R 아닙니까? 그 1 플러스 R이면 여기 1.1이면 R 값이 얼마요? 그렇죠. 0.21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이 건물의 내부 수익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이 여기 뭐 있어요? 21% 되니까 얘는 이게 더 큰 결과 투자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죠?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 있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아셔야 돼요. 왜 요걸 갖게 만들 것인가? 요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걸 갖게 만들어야만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내부 수익률 값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예? 자, 다시 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식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투자할까 말까 분산하는데 요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내부식, 이 건물 자체 나는 수익은 반드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과 투자할 비용을 같게 만들면 이와 같이 요 R값, 내부 수익률 값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좀 중요한가 하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내용 어려운 거 아니니까. 순영가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수익에다 투자할 비용을 갖게 만드는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수익성 이수는 뭐 있습니까? 현금 유입과 현금 출을 서로 나눠주는 거죠. 요 공식 아시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과 요것을 서로 비교하는데 내부 수익을 구할 때 나오는 수익과 투자할 비용을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 뭐냐? 곧 이게 내부 수익이다. 이렇게 좀 아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뭔가 하면 빼준다, 나눠준다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만약에 순영가이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이든 이걸 물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순영가는 수익은 얼마 11억인데 11억은 1년 후에 있는 11억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가치 11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시 투자 비용은 10억 아닙니까? 10억 언제 금액이요? 현재지. 따라서 정리할게. 순영가이든 내부 수익이든 수익성 지수이든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빼준다, 나눠준다 이걸 보지 말고 반드시 요 뒤에 화폐 가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셨는데 어쨌든 반드시 뭐 수익이든 비용이든 뒤에 현재 가치가 없으면 다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하니까 내가 우리 보통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내가 현재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는 거지. 절대 1년 후에 투자할까 말까 이런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화폐 가치는 순영가이든 내보수익이든 수익성 지수이든 무조건 뒤에 화폐 가치는 반드시 현가란 말 써야지. 이 말 없든지 아니면 뭐 있습니까? 미래 가치 쓰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얘도 뭐 있습니까? 내보수익률은 수익의 현가에다가 비용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율 이렇게 하시라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다시. 자, 투자 금액.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은 만약에 10억이 들어갔었는데 나오는 수익은 보니까 20억이 나왔으면 이러면 투자할래 말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다죠. 근데 따져볼게요. 투자할 비용은 뭐 현재 투자지만 나오는 수익은 100년 후에 나온 수익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화폐 가치 지정 안 되면 절대금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순영가이든 내보수익이든 수익성 지수 항상 뭐 있습니까? 화폐 가치를 꼭 명시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요. 두 번째는요. 이럴 때 보니까요. 이럴 때 여기 있는 순영가하고 내보수익은 전부 다 11억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을 갖다가. 그죠? 이 말은 미래에 있는 수익을 12억천을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할인율 뭐습니까? 요구수익을 쓴다. 이게 중요하다고. 요구수익. 요 11억은 지금 요구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내보수익률은 미래에 있는 이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 때 R이 뭐죠? 이게 다른 말로 내보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내보수익률, 할인율은 내보수익을 쓴다. 이 말 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은 한 번 더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다시 요 내용 갑니다. 자, 정리합니다. 요 내용 꽤 중요한 정리하자 해보죠. 순영가는 뭐라 했습니까? 수익의 현가에다가 비용의 지출의 현가를 빼준 값이다. 내보수익은 뭐 있습니까? 수익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자, 그런데 왜 이게 이랬는지 압니까? 순영가가 0을 만든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을 만든 할인율이라 했죠? 1을 만든 할인율이 곧 이게 내보수익이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 일단 현가 있다 하겠습니다. 있는데 수익에다가 비용을 같게 만드는 게 내보수익 아닙니까? 여기 있는 비용을 이렇게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 말 아닙니까? 얘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 얼마요? 0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했지만 수익과 비용을 빼주는 방식이 이게 뭐죠? 순영가죠? MPV? 그죠? 그러니까 순영가를 0을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뭐라 하냐? 저기 내보수익이다. 또 한 번 더요. 여기도 이제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전부 다 비용을 나눠준다. 나눠준다. 비용을. 그럼 결국은 얘는 비용분의 수익은 비용분의 비용 1 아닙니까? 비용과 비용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뭐죠? 이게 수익성 지수죠. 그 수익성 지수를 1을 만드는 할인율이 뭐냐? 근데 이게 내보수익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성 지수는 아까 했지만 현금 유입의 현가에다가 뭐 있으면 현금 출현가를 갖다 나눠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하실 거 뭔가 하면 반드시 순영가이든 내보수익이든 수익성 지수든 뭐 있습니까? 화폐 가치는 오직 현금만 쓴다. 이거 하시라고요. 두 번째 있죠.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는 항상 할인율을 뭘 쓰냐? 요구수익을 쓴다. 이 말 하시고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내보수익률은 항상 내보수익을 쓴다. 이 말 하시고. 그 다음에 순영가를 반드시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얘는 0보다 크면 지출이 더 큽니까? 수익이 더 큰 거예요. 수익이 더 큰 거죠. 이럴 때 뭐 투자한다. 정확한 말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거꾸로 수익성 지수는 나눠지니까 항상 이 값은 1이 될 거예요. 1.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겠다죠. 그리고 내보수익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보수익률과 요구수익을 서로 비교해서 내보수익이 더 크면 투자한다. 이런 걸 먼저 하시라고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특징 갑니다. 순영가는 항상 뭐 있습니까? 순영가 플러스란 말은요. 플러스만큼 초과인이 발생되어진다. 자, 이거 사실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요거 아셔야 돼. 항상 보니까 여러분들 순현가가 플러스란 말은 이 말은 뭔가 이런 순수익이란 말과 있죠. 순현가는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순수익과 순현가는 분명히 다른 말이다. 자, 다시 합니다. 순수익과 원래 제가 악필인데다가 뭐 있습니까? 예, 순현가는 분명히 다른 말인데 이 순수익이란 말이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있죠. 이 건물에서 어떤 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보니까 내가 누르겠던 대가인 정상 이윤이 500이 나왔답니다. 500이. 놀아가지 않고 들 수 있는 불로소득이 만약에 300이 나왔으면요. 이 표현까지 쓴다면 순수익 얼마냐? 순수익은 800이다 이렇게 쓴답니다. 거꾸로 이걸 가지고 순현가를 얼마냐 물었을 때 이건 300이다 라고 쓴답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현가는 반드시 이 값이 플러스가 되어진단 말은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내가 누르겠던 대가를 뺀 나머지 이것만큼 불로소득이 발생되었다라고 쓴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순현가는 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12억 천을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있죠. 할인율을 보면 요것을 썼거든요. 요것이라는 의미는 뭔지 압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예, 0보다 큰 만큼 이게 반드시 초과이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순현가가 0이란 말은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이 말은 결국 뭐 초과이는 발생하지 않고 내가 노력했던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이런 의미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따라서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저기 수익성 지수가 있죠. 수익성 지수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단 말은 1보다 큰 만큼 뭐가 존재한다? 그래요. 초과인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왜 있죠 보니까 이러한 뭐 있습니까? 순현가니 수익성 지수니 내부 수익을 이렇게 복잡을 왜 할 것인가는 문제예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현가는 전부 결국 뭐예요? 전부 다 뭘 표현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화폐를 표시하거든. 이 말을 현재 보니까 순현가 해보니까 나는 1억이란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PI는 결국 뭡니까? 지수로 표시해 주거든. 그죠? 수익률, 내부 수익률 보면 수익률 표시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나한테 의뢰했어. 야, 이거 투자 분산하는데 골치 아프니까 금액으로 환산해 둘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순현가를 해주면 돼. 그죠? 거꾸로 수익률을 해달라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내부 수익을 통해서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지수를 해달라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PI, 수익성 지수를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요. 그러면 이걸 봤으면 이제 이런 내용 갑니다. 자, 요 말 아셔야 돼요. 항상 순현가는 뭐 있습니까? 플러스가 된단 말은 결국은 플러스만큼 초과가 발생한다. 이 말은 0이 되면 반드시 뭐예요? 정상 이윤만 발생한다. 그리고 이건 암기하세요. 반드시 순현가는 항상 부의 극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은 혹시 시험 났을 때 요 두 개 비교하면요. 무조건 요 순현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부 수익은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순현가는 같이 합산 원칙, 여러 값을 합산하면 됩니다. 합산 원칙이 적용되지만 내부 수익은 그런 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럼 수익성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한 개 있습니다. 내부 수익은요. 반드시 요것을 먼저 구할 필요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순현가이든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이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요것을 먼저 구해야만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값입니까? 11억이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1억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 값을 현재 끌고 와야만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쓰고 있는 할인이 뭔데요? 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현가라든지 수익성 지수는 이 값을 모르고 그다음 이 투자 선택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게 요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이 값 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보수가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 요것을 먼저 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내보수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걸 먼저 구한다 그런 공식이 없다는 사실은. 그죠? 자, 그런 개념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만 좀 기억을 해 줄래요? 물론 우리 과거에 보니까 이걸 통해서 계산 문제 여러 개 나왔지만 웬만하면 제가 봐서는요, 여기서 계산 문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런 이제 개념에서 보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걸 지금부터 이제 뭘 보는가 하면요, 책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할게요. 책 갑니다. 자, 중량선 194페이지 밑에 뭐 있습니까? 투자 분석 기법 분류. 즉, 화폐에 대한 할인하는 방법, 시간 가치 고려한다. 그 네 가지 방식이 있죠. 또 할인하지 않는 방식은 그 외에 나머지도 보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 과거에 나왔던 게 195페이지 보니까 엑스팔 스피드 체킹 있죠. 그렇게 나왔던 시험에서 그 정도 보시면서, 두 번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 있는가 하면요, 밑에 1번 순영가부 갑니다. 순영가는 꼭 기억할 게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요. 항상 볼 게 뭐 봐야 됩니까? 항상 수익이든 비용이든 현가란 말이 들어온다. 요거 기억하시고 D장 가볼까요? 자, D장에 보니까 특징 가볼게요. 특징 중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때 얘는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가 쓸 때 반드시 뭐 씁니까? 요것을 쓴다. 따라서 요것은 투자자마다 뭐 있습니까? 다름으로 할인율도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요것을 먼저 파악해야만 투자에 대한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부의 극대화 달성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가치 합산 원칙이 성립되어진다. 이런 거 마시고 갈로 1번에 있는 연평균 순영가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우측 가볼까요? 우측 보니까 197페이지 2번의 수익성 지수도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이도 항상 뭐 현금 유출의 현가분의 현금 유입의 현가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항상 얘는 투자할까 말까 할 때는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투자 여부 있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요거 마시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 부분 중요한 말은 밑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의의만 보시면 돼요. 내부 수익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이 뭐냐? 내부 수익이다. 이렇게 아시고 있죠. 맨 밑에 박서 보는 게 뭐 같은 말이죠. 이 말은 수익가를 0을 만드는 거, 수익성 지수가 1을 만드는 할인율이 뭐냐고 이게 내부 수익이 되어진다. D장 가볼까요? D장이 동그라미 1번 기억하셔야 되죠. 이럴 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 할인율이 뭐냐고 이게 내부 수익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은 반드시 이것을 먼저 파악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일단 그런 정도까지 마시면 되겠네요. 다음 박스 안에 보니까 항상 내부 수익이 요구보다 클 때 뭐 투자한다. 이렇게 마시고요. 웬만하면 밑에 있는 그런 계산 문제는 될 수 없으면 나머지 그냥 틀려주세요. 이건 시간 굉장히 사실 많이 걸 수밖에 없습니다. 199페이지 보니까 요 세 개 비교되어 있지만 될 수는 비교할 때 뭐 있습니다.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순영가하고 내부 수익만 서로 비교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문제 풀어볼까요? 1번 갑니다. 1번 키워드 뭐요?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방식 있죠? 어떻게 풉니까? 뭐는, 그죠? 항상 뭐는 뭐다 푸셔야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문제 풀 때 항상 뭐는 뭐다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1번 이 말이죠.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는 방식은 이런 게 있는데 고식은 뭐 있어요? 회계적 이익률 부분 고려하는 방식이 아니죠. 2번 가볼까요? 순영가법은 소득의 현가,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뭐 있습니까? 현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다. 맞잖아요, 분명히. 네 번째,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수영가를 0을 만드는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 수익이다, 그죠? 자, 다섯 번째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일단 뭐 그런 정도 가져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201페이지부터 하는 게 뭔가 이겁니다.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데요. 잠시 책을 보니까 내용이 사실 꽤 많습니다. 책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에서 어린 셈법이 있어요. D장 가볼까요? D장에 보니까 공식이 수익률법과 성수법이 있습니다. 성수법의 공식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거기 4개 있죠? 수익률법 총 뭐 있습니까? 한 3개 또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장 가볼까요? 204페이지요. 비율 분석의 갈로 1번, 갈로 2번, 갈로 3번, 갈로 4번 등이 있다고.
이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는데 이런 실제 이걸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개 또는 4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기억하지 말라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 3개 또는 4개니까. 자, 가볼게요 이제. 자, 어린셈법의 공식이 많은데 예, 어린셈법에서 그 중에 꼭 기억할 공식은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자, 책에 있는 내용 같이 볼게요. 202페이지요. 성수는 몇 배다 하는 건데 여기 있는 니은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요거 아셔야 돼요. 네, 이 말 꼭 기억하시는데 순소득 성수법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걸 빼버리고 소득 성수법 쓰는데 이 말은 순영업 소득 성수법인데 요 같은 말이 뭐냐? 내가 본전 볼 수 있는 기간, 일명 자본 회수 기간 쓴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공식이 순영업 소득분의 총투자입니다. 자, 이 말을 물어볼게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매년마다 1억이라는 수익이 나온답니다. 그럼 몇 년의 본전입니까? 10년 후죠? 따라서 항상 이 공식은 순영업소득분의 총치한 자본 회수기간 또는 뭐 있습니까? 순소득성수법이다. 이런 항상 이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공식이 나오면 요 말이 있죠. 반드시 분모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지분 배당률 있지 않습니까? 지분 배당률. 여기 중요합니다.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비율 분석법에서는 꼭 아실 건요. 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공식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말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금융할 때 있죠. 예, 요 공식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입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부채 비율은 예, 지분 투자분의 대출액이라고요. 따라서 이건 요 기억, 니은 요거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대부비율이 증가되면은 제일 중요한 이 말 묻습니다. 대부비율이 많아지면요. 부채 비율도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동일하게 증가된다. 이 말 쓰지 마라 이겁니다. 더 크게 증가된다라고 써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대부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더 크게 증가된다. 한열에서 뭐 있습니까? 대부가 100%일 때 부채는 뭐 있습니까? 무한대가 되어진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예? 기억하시고 하나 더요. 요거 아셔야 됩니다. 디귿번 이렇게 쓸게요. 대부 비율은 100% 이상 초과 가능하다. 예? 대부 비율은 100% 이상 초과 가능하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자주 묻는 질문이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과 이거 디귿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예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수식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현재 보니까 내가 부동산 등을 투자할 때 지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저당 투자가 있어요. 예? 이럴 때 첫 번째 A 같은 케이스는 내 돈은 8억을 투자하고 남 돈 2억 빌렸어요. B는 보니까 내 돈은 얘는 5억을 투자하고 남 돈 5억 빌렸습니다. C는 보니까 내 돈은 2억 투자하고 남 돈 8억 빌렸어요. D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내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남 돈을 몽땅 다 빌려서 투자했다 가정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조심할 건 분명히 제가 대부 비율과 그다음에 부채 비율 공식은 다르다 했습니다. 대부 비율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대출액이 될 것이고 부채 비율은 뭐 되겠습니까? 내 돈 투자 금액 지분 플러스 지분분의 대출 즉 저당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치는 전부 10억 아닙니까? 10억 분의 남돈을 얼마 빌려줘? 2억 빌린 거 아닙니까? 이건 2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10억. 전체 금액은 10억인데 남돈 5억 빌렸으니까 50%. 그죠? 50%. 얘는 보니까 이 전체 10억 중에 남돈 8억 빌렸기 때문에 80%는 뭐 있습니까? 예, 대부를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보니까 10억에 대해서 10억을 빌렸기 때문에 100%란 뭐 있습니까?
예, 대부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부채비율은 뭐냐? 내 돈 얘는 2억을 8억 투자해서 남돈 2억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25%에 뭐 되겠습니까? 예, 여기 부채비율 될 것이고 얘는 내 돈 5억에다가 5억을 투자했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100%는 뭐 있습니까? 예, 부채비율 될 것이고 얘는 내 돈 2억에다가 남돈 8억 빌렸으니까 400%돼 400%. 얘는 보니까 예, 내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남돈 다 빌렸기 때문에 이건 무한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쓴 거 기억나겠습니까? 자, 설명드릴게 이제 이 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대부가 20에서 80 이렇게 4배 뛰었을 때 예? 부채는 25에서 뭐 있습니까? 400% 뛰었으면 이건 4배 뛴 거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가 커지면 부채는 훨씬 더 크게 증가된다 이 말 하시고 두 번째 말 아닙니까? 대부가 100%일 때 뭐 있습니까? 부채는 보니까 무한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세 번째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뭘 쓰냐? 때에 따라 대부는 100% 이상 초과도 가능 쓴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10억이란 돈을 빌렸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10년 후에, 자, 10년 후에 보니까 원금을 일시불 갚고 매년마다 이자만 갚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년마다 이자만 갚다 보니까 요때 8년 정도 경과되니까 갑자기 경기가 확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부동산 가격이 8억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대부별 공식은 뭐예요?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값이 부동산 가치를 8억에 대해서 빌렸던 금액이 남아있는 잔금이 10억이죠. 왜? 예, 저당 상환 기간 만기에 원금 다 갚냈으니까. 그 10억 되면 이 말은 분명히 뭐 되겠습니까? 100% 이상 초과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개념을 좀 기억을 좀 하시라 이겁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수식은 꽤 많지만 다 하지 말고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공식은 반드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영업소득이에요. 네? 부채 서비스 순 영업소득이니까 자, 요 말 아시고 채무 불이익률은 단지 이 공식보다 다른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요 두 개,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익에서 꼭 여러분 기억할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정리 갑니다. 자, 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거 기억하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을 때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보다 크면 이 말 써야 됩니다. 반드시 1보다 큰 경우는 부채를 갖다가 서비스액을 뭐 있습니까? 서비스액. 저 원리금 상환액을 뭐 있습니까? 부담하고도 남는다 이 말 들어야 되고 1보다 작다면 부채 서비스를 뭐 있습니까? 부담하기에 부족하다 이 말 들어와야 돼요. 부족하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보니까 영업수지 계산 편적 있죠? 이거 한 적 있죠? 순영업소득 또 뭐 있습니까? 빼주는 게 부채 서비스액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세전 현금 기억납니까? 근데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영업 그죠? 소득 아닙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잖아. 요거 나누기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현재 보니까 이게 1보다 크단 말은 뭘 의미하냐? 이런 거죠. 내가 현재 순영업소득이 2억이 났는데 은행 돈을 갚는 게 1억을 갚았다. 그럼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1억 분의 2억 되는 게 이 값이 1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 은행 돈을 갚고도 난 1억이 남는 거죠. 요걸 의미하는 거. 거꾸로 부채 서비스가 1보다 작단 말은, 즉 이 말은 예, 이런 거죠. 내가 나왔던 수익은 1억인데 은행 갚는 금액이 2억이 되면 요건 2분의 1 되니까 1보다 작은 거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은행 돈을 갚고도 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요 의미를 꼭 기억하시라 겁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그럼 참고로 그럼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큰 게 유리합니까? 1보다 작은 게 유리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보죠. 돈을 갚을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1보다 큰 게 좋다. 거꾸로 뭐냐? 이 말입니다. 예, 여기 있는 채무 불이행률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죠. 얘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1보다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은 높은 거.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은 낮은 게 좋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예, 됐습니다. 우리 책에 보니까 실제 이 계산 수식이 꽤 많지만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것만. 예? 다시 하면 예, 여기 있는 순소득 성수 공식 기억하시고 지분 배당률 공식 기억하시고 그다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뭐 여기 있는 요 말도 기억하시고 부채 감당률 공식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아까 했듯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남는다, 1보다 작으면 부족하다 이런 개념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책에 설명 꽤 많지만 착 버리세요. 다 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에서 내용을 끝내자고요. 자, 일단 나머지는 우리 거기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있는 책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뭐 208페이지 보니까 전통적 이 투자 분석 기법인데 이런 건 손대지 마시라고요. 예, 그럼 다시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좀 책 좀 정리해 드릴까요? 책 갑니다. 201페이지. 맨 먼저 밑에 있는 한 3부만 설명할게요. 비할인 현금수익 분석에서 자, 거기 밑에 줄 있죠?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줄 꺼놓고요. 넘어갑니다. 어린 셈법. 자, 다 필요 없이 동그라미 1번 갑니다.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설명 꽤 많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수법과 수익률법 공식은 꼭 기억할 게 있죠. 성수법은 제일 중요한 게 순소득 성수 공식 기억하시고 수익률법의 중요한 것은 지분 배당률 공식만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네, 거기에 설명 꽤 많지만 그런 건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로 3번에 있는 갈로 1번에 있는 대부 비율과 우측에 있는 갈로 2번 부채 비율은 공식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자, 그 공식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자, 그러면 거기 뭐 있습니까? 205페이지 갈로 2번에 보니까 부채 비율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거 줄 꺼놓고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더 크게 급격히 높아진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갈로 3번요. 부채 감당률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 맨 위에 보니까 206페이지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단 말은 이렇게 나있죠.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번 체킹하시고. 차입채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그 다음 이 부채 감당률 1보다 작다는 박스요.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이죠.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않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비율 분석법은요. 나머지 공식이 있지만 이런 건 제 봐서는 웬만하면요.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실제 있죠.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1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X8 그 문제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면 이건 절대 여러분들 시험에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문제 푸는데 우리 같은 사람 풀어도 한 5분 걸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주어진 게 뭐 있습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시험 낸단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이 문제 풀지 마라 이 말 뜻이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뒷장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209페이지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일단 우리 상당히 이제 투자가 좀 어려웠다, 그죠? 어려웠었는데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보니까 뭐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한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파트를 공부할 때 이게 어려우면요, 그걸 전체를 싹 버리라고. 그 대신 조금 있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정확하게 그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공부할 때 유리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다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부동산 금융 더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